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보다는 낙폭 자체가 깊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강합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씩 반등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파란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도 이마저도 종목별 개별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 연준 긴축 행보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제러미 시걸 교수는 연준 의장이 정책 실수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향후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향방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또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구리구리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여기 댓글창에 나타나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네, 삼치파 주목, 미나 앵커님 하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삼치는 못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리님 안녕하세요. 새곰쥐말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우선은 인도 쪽에 공장을 이제 활성화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아이폰 14가 생각했던 것보다 흥행을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와서 이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가 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고 계신 분들 기대감도 함께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국 쪽을 떠나는 거는 지금 뭐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전부 다 중국 쪽을 떠나야 될 걸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중국 시장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하고 극한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쪽을 유지하기는 힘들 거고요. 또 중국 쪽도 마찬가지 지금 인건비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큰 뭐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마니아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뭐 좀 그런 우려감들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은 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에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대표적인 종목 LG이노텍이라는 종목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장 전체에서 그동안 최근 들어갖고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동안 굉장히 잘 버텼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런 쪽들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그랬고 방산 섹터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그동안 강했던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더 크게 두들겨 맞고 있어요. 자,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LG노텍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오늘 좀 하락하면서 어제 벌써 뭐 242평선은 붕괴를 시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아랫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위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음선을 막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런 것들이 좀 거래량 자체도 강하게 좀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시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봐야지 시장 분위기가 뭐 조금 괜찮았다라면 그런 뉴스 갖고 이렇게 많이 좀 심하게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마니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못해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쓰는 뭐 그런 수량들은 있으니까 뭐 조금 단기간에 낙폭이 과했다라는 생각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자, 시장이 뭐 어제 전저점을 깨고 오늘 이렇게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수급 중에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수급이 저 옵션 시장 쪽에서 좀 잡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뭐 상당히 기관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특히 금융투자 쪽이 대부분 파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쪽이 상당히 좀 콜옵션 쪽을 많이 매수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약 127억 정도를 매수했고 이거 주식시장, 현물시장하고 옵션 시장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게 큰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요. 옵션 시장에서 하루 1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 콜옵션 쪽을 금융투자가 64억 정도 사고 있고 마찬가지 어제 12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풋옵션 쪽에서 수급이 나타났는데요. 자, 어제 외국인들이 하루에 한 풋옵션 매도를 332억 정도를 매도를 쳤습니다. 이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풋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대신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입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332억 매도 쳤다고 332억만 손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일 경우에는 이게 올라간 만큼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물만 하더라도 월물 초서부터 시작해갖고 시장이 급락하면서 한 저 밑에 있는 외가격 옵션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 만약에 처음에 매도 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 친 금액의 5배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서 매도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치는데요. 자, 어제 한 332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다라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옵션 시장 포지션은 뭐 빠져도 그렇게 좀 크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빠지더라도 뭐 금방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시장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좀 덩달아서 내동 매매하는 투매에 동참하는 뭐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 현금은 조금 필요한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로 조금 뭐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조금 현금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애플 관련주도 지금 오늘 하락폭이 큰 모습인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현금화를 하시려면 반등 나올 때 그때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겠네요. 어제하고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은 매도할 생각조차 못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반등 움직임이 나왔을 때를 잘 포착을 하셔서 그때 현금화하는 구간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애플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시장 수급 상황까지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막차 외노자님이 들고 오신 종목입니다. 삼성 SDI고요. 54만 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3월 31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쭉 가져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3월 31일에 진입을 하셨으면 되게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막차 외노자님. 이때 보면 되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정말 많이 올라왔을 때 치솟았을 때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어쨌든 수익 구간에 계시긴 하는데 이제 미래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미래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네,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좀 미래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 감축 법안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중국을 타겟으로 한 그런 법안이죠. 자, 지금 뭐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을 중국이 뭐 자기들 기업들만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몇 년 전부터 그 육성 정책을 이렇게 계속 펴왔는데요. 자, 그래서 뭐 이 CATL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이 매출도 글로벌리하게 매출도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을 배제를 시킨다는 걸 아예 그냥 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이 좀 안 좋아졌을 때 그쪽을 배제시켰을 때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좀 긴 관점 우리 시청자님 뭐 매수하신 게 3월 31일이고 또 좀 54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 예, 뭐 물어보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긴 관점이다라면 주가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죠. 자, 물론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어려운 국면들 이런 국면들도 올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요. 그런 잔파도들 같은 경우는 다 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가 이것들을 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우려감들도 좀 나오는데요. 뭐 일부는 내재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 굳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설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더라도 일부분일 거고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커나갈 거다라는 거는 그냥 자명한 현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눌린 과정에서도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 위에서 계속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긴 관점이다라면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냥 좀 애초에 보신 대로 긴 관점으로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또 배터리 3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큰 종목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길게 바라보셨을 때 괜찮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막차 외노자님 삼성 SDI 지금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2차 전지 셀업체에서 삼성 SDI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폴라리스 세원. 네. 2,630원에 20%. 한 6월이나 7월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전기차 때문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네, 뭐 자동차용 부품 사업이고, 네.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계속 내리네요. 그러게요.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왜 그러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이 저점도 궁금하고요. 네. 이거 들고 가도 되나 싶어서요. 저점과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이 두 가지 네네. 부분 그러면 한번 네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폴라리스 세원이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뭐 변동성이 좀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말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많이 놀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일지 그리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이 두 가지 부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지금 좀 안 빠진 종목은 없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뭐 요렇게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자,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어떤 리비안이 지금 조금 조용한데요. 이쪽에서 뭐 어떤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강하게 좀 투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알고 계신 대로 일단 뭐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작년에는 한 19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1분기에 한 30억 정도 흑자가 났고요. 2분기에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6억 정도 적자했었는데 올해는 39억 정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900억대에 있는 종목인데 1, 2분기 합쳐갖고 한 69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으면 뭐 실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 종목에 대한 뭐 그런 이슈도 조금 있는데요. 뭐냐면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자, 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권리락을 하고 그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좀 좋을 때 같으면 증자 물량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소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분위기가 정말로 영 아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증자 물량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매물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뭐 6월 24일 날 이 폴라리스 세원도 한 1885원을 저점으로 찍었는데, 자,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면, 요것도 지금 뭐 안심 못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 부분들을 같이 본다라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락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길게 보면 주가 자체는 실적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 좋아지고 있고 또 뭐 가끔 가다가 리비안이라는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작용해주고 있는 그런 작용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도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60일 이평선도 좀 많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고요. RSI 같은 경우도 과매도권에 접어들었고 투자 심리선도 마찬가지 과매도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폴라리스 세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거는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와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비안 관련되는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뭐 관련되는 좋은 소식이 언제 나올지는 뭐 정말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근데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좀 오래 이렇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격대가 뭐 한 2,3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그렇게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면 2,300원대 정도, 좀 물량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2,3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 관련해서 2,3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보되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2,300원에서 매도를 하라는 거죠? 네,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처럼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흘러가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어서 갖고 계셨던 시청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 여파나 다른 것들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면서 또 다른 호재 소식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아까 구리구리 너구리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3만 7,900원에 18%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우리 너구리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우선은 최소 1년 이상 들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리튬 광산, 철강 이런 쪽과 배당금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8%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일단은 25%까지 천천히 모아가려고 하는데 괜찮은 전략일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25%까지 비중을 늘리는 거 괜찮을까요? 네, 일단 긴 관점이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시청자님께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다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주가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자체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 갖고 아마 올해 말 정도,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내년 1분기 정도, 그때까지는 조금 매파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도 지금 상당히 좀, 와 닿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니까 연준 의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가면 시장 상황이 조금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면 그런 압력들도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권 때 느낀 건데요. 이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트럼프 때도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를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엔 버텼죠. 그런데 나중에 이 트럼프가 내가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찾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보험적 금리 인하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렇게 봅니다. 자, 작년에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재임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조금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 재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좀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외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버티지는 못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연준의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올해 말 또는 내년 1분기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 경기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그때쯤 되면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말씀하셨듯이 배당 투자 이런 것도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 정도 수준까지 일단 매수하시는 거 그거는 좋은 생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생각하신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추가 매수,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그런 계획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5% 보유 비중까지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은 뭐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너구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배당 매력까지 안고 있으면은 더 금상첨화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강금님이 보내주신 삼천당 제약 41만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신강금님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진입을 딱 하셨는데 그 이후에 손실이 계속 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삼천당 제약 20% 보유 비중이면 비중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보는 게 손실을 조금이나마 좀 더 메꾸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이 41만 원이 아니라 4만 1,000원인 것 같습니다. 41만 원이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자, 지금 뭐 현재가가 3만 150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제약주들 뭐 저 신약을만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지켜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정말로 영안이 실적이 나왔죠. 한 153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에 36억, 2분기에 3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자, 근데 4만 1,000원 정도시면 이때 좀 하락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의 문제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저 파생수급들 이런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뭐 하락폭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일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뭐 시간이 약간 지나면 이게 반등 시도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조금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는 게 맞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근데 저 9월 달에 좀 재료도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죠. 자, 뭐 임상 3상이 좀 종료됐다라는 그런 재료가 있었는데요. 자, 뭐 요게 그렇게 특별한 재료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뉴스가 나온 게 요때 나왔었죠. 자, 이때 양선을 크게 뽑을 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전저점까지 좀 깨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바닥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조금 반등이 나오는 뭐 그럴 때는 조금 뭐 줄여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매수하신 단가가 워낙 높습니다. 4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부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뭐 단기간에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22평선은 33,162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22평선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22평선에 좀 닿는 자리, 그 자리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시장이네요. 이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우선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흔들거리는 시장 속에서 우려스러우실 것 같은데 또 4가지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진단 받으신 분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여기서 좀 팁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손실이 워낙 많아서 걱정이 더 앞서겠지만 진단쇼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잘 대응 전략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가님이 끝나기 전에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문제다, 시장 전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OECD 쪽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0.6%포인트 내려잡았다고 하네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장률도 2.5%에서 2.2%로 내려잡았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지금 연준 쪽에서의 금리 인상도 있지만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파운드화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2가지 이슈들 잘 반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2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2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클래프톤이고요. 네, 25만 9천 원. 25만 9천 원의 보유 비중은요? 60%예요. 좀 많이 남으셨는데 어떤 이슈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유, 그런 거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잘 되니까, 네. 했더니 계속 그냥 떨어져갖고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비중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손절가나 목표가가 궁금하실까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더 해도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2가지 여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크래프톤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개임주들이 요즘에 뭐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셔서 보유 비중도 60%나 되시고요. 손실도 많은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하는 거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오른다면 어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야 할지 이 부분 짚어주세요. 네. 저 한 종목에 너무 좀 많이 실었네요.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게 조금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좋다 그러면 한 종목에 그냥 몰빵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분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요 종목의 비중을 늘려서 평균 단가가 지금 슬슬 이제 높아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낮아지고 있는데 자꾸 비중을 늘렸단 말이죠.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공모하고 나서 다른 좋은 종목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카카오페이라든가 등등 상당히 좀 이름 있는 회사들이 쭉쭉 밀려지면은 지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게임주는 사실 밤낮으로 돈 버는 회사긴 해요. 전쟁이 나든 코로나가 열리든 간에 열심히 돈 벌어주는 회사긴 한데 지금 게임 회사들이 옛날처럼 열심히 아이템 팔아서 돈 먹는 시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P2E라든가 여러 가지로 NFT를 연결시키면서 돈벌이 나는 그런 사업들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거조차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실적은 크게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동사는 이제 PC, 모바일, 콘솔 게임 제작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성은 좋다. 재무제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들어가 봤을 때는 1조 8천억. 금년에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만 2조 가까운 컨센서스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리고 3년 동안 보면은 꾸준하게
뭐 제일 적었을 때가 3년 전에 3,500억 영업이익이 났었고 많이 났을 때가 7,700억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뭐 기본이 30%에 40%씩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가 내리는가로 접근해야 되지. 뭐 가치 얘기하면 삼성전자 최고죠. 그러나 그 가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가지수가 얼마나 더 빠질 건가. 종합지수가 2200인데 2200 깨지고 2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옛날처럼 또 1500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겁이 나고 연준의 반하에서는 돈 벌 수가 없어요. 늘 그래왔듯이 뭐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연준에 따로 놀지 말아라. 반발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주 뭐 파월이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건 뭡니까? 금년에는 그래도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빅스텝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을 좀 밟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속도 조절할 것이라든가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꿈도 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2023년까지는 물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계속할 것이다. 요것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이 물러나면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봐서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뭐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고 초코파이 가격도 다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계좌 수익이 안 올라갔지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뭐 공매도도 엄청나게 때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정부가 막 신경 쓴다 그랬는데 뭐 그 신경 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크래프톤 돌아와서 보면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주고 있고 동사는 상장하면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55만 원대의 고점 찍고 나서 지금도 내리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더 싣겠다 그러는 것은 본인이 피곤해지고 싶다. 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일단 비중 확대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뭐 게임 주든 또는 IT 종목이든 전기차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다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좀 지지해주면서 좀 버티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러는 모양이 안 나와요. 뭐 우리 회원님도 자꾸 비중을 싣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좀 참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 본다면 오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올라만 오면 계속 대기하고 있던 매물들이 먼저 팔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니까 저는 저점이 깨지면은 더 무너질 것 같은데요.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데 월봉과 주봉과 일봉의 모양이 21선 이동평균선 저 위에 120선 다 머리에 이고 있거든요. 뭐 역대일에서 돈 많이 번다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별로 기법도 좋지 않은 기법이고 여기서 무너질 때마다 비중 확대 큰일 납니다. 2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점은 추가 하락은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확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20만 원 무너지면은 비중 좀 줄이세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하방문은 활짝 열렸는데 상방문은 엄청 두꺼워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23만 원이나 25만 원대 매수가격이 25만 9천 원이죠. 그죠? 그 자리에는 대단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는 순간에 또 매물 쏟아지고 그거를 좀 돌파하더라도 25만 원, 26만 원에 엄청나게 매물이 많다는 부분에서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죠. 3분의 1 정도 줄여도 상관없거든요. 20% 정도.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이고 20만 원 지지 못하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뭐 지금 지수가 2200이 중간중간에 막 깨지고 있는데 요 종목만 코스피 200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게임즈는 전쟁에도 무관하니까 이런 걸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멀리 보신다면 뭐 부장 얘기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 동종목은 실적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술적인 시장의 반응은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팔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크래프톤 지금 60%로 보유 비중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래프톤 보유 비중도 많은데 좀 안타까운 코멘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더 나기 전에 그거를 또 방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20만 원 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과 함께 2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 두 가지 부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가끔씩 수급 리스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금리 인상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종목들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제주 맥주입니다. 제주 맥주 1,8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 제주 맥주는 간간히 이렇게 진단쇼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주 맥주 진입하신 구간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제주 맥주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뭐 맥주 마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맥주 회사인데요. 크래프트 맥주 전문 제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브루클린의 브루어리사하고 파트너십 체결됐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재무제표 보면 별로 뭐 맥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재무제표는 좀 부진합니다. 연간 매출액은 한 280억이 제일 많았고 작년에도 한 3년 동안 보니까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요. 당기순 손실이 3년 연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뭐 1분기, 2분기를 보니까 새빨갛게 나온 거 보니까 적자고 부채 비율이 한 57% 정도 되는데 자본금이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회사가 금방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동사가 지금 주가가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에 있는 주식을 자꾸 관심을 두고 있으면 재미없는 거죠. 아까 그분도 그렇고 주가 올라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떨어지면 싸다는 맛에 뭐 50% 빠지고 또 3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 아이고 많이 빠졌구나 세일하는구나 하고 막 사다가 장기 물먹고 있으면요 한 2, 3개월은 잘 버팁니다. 아주 대단히 강한 그 의지가 있어가지고 잘하는데 이게 3개월에서 1년 지나고 3년 접어들면은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다 보면 10년 가요. 65만 원짜리 OCI가 3만 원까지 주구장창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뭐 1년 내내 올라와서 그래도 10만 원 근처긴 한데 자 동종목 제주 맥주는 뭐 누군가는 계속 맥주를 마셔주니까 매출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유지는 하거든요. 그러나 실적이 뭐 남겨야 되잖아요. 많이 남겨야 되는데 많이 남기는 것 같지 않고 차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는 지금 차트가 일봉으로서는 계속 내리막인데요. 3,400원이 저 멀리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21선 올라올 때마다 머무르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한 거죠. 올라오면 잠깐 올라왔다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떨어질 때는 요란하게 빠지거든요. 쭉쭉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저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데 이분이 지금 산 자리가 어제 샀나요? 어제 한번 떨어지니까 시뻘은 음봉의 질문 같은데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잘 보시면 2022년 연초에 2,200원의 아랫꼬리에 달린 음봉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바로 옆구리에 붙인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양봉이 직전 음봉의 상단을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매수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근데 이때 올라가서 2,000원짜리가 3,000원대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50% 먹었어요. 50%면 엄청난 장이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고 이 자리가 두 번째 고점이 된 자리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전고점보다 낮아지는 자리마다 직전에 이 자리보다 낮아지는 저점을 깨는 자리마다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종목은 1,700원이 무너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30%인데 이분이 어떤 매매 스타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하단이 자꾸 깨지면 계속 깨집니다. 뭐 반등 들어올 거야.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요. 또 내일이라도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거나 뭐가 좀 특별한 뉴스가 나오거나 공매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확 뜰 수는 있는데 지금 봐서는 기술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팔자는 의견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장은 기술 분석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사라는 그런 좋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장은 수급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 종목은 하방문은 활짝 열려 있고 상방에는 대기 매물이 많이 있고 월봉, 주봉, 일봉 모든 그림이 파세요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더 힘들기 전에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2200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미 장중에 무너졌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고 유가증권도 그렇고 또 기관도 애국인도 특히 애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장을 많이 좀 흔들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잠깐 여기 들어와서 보면 애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아요. 현물을 팔고 중간에 선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 걸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의 차익 매도 아비트리지 쪽에 나오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현물을 줄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 돌아와서 일단은 시장은 하방의 지지선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아는 척하는 그 사람이 문제고 선물 지수가 288인가요? 선물이 뭐 300이 깨졌다 288이 깨졌다 이거는 하단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제넘게 선물이 어디에서 반등 들어온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모른다라고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는 꺾여 있으니까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여 나오는 게 좋고 지금도 손절해야 돼요. 괜히 뭐 어줍잖이 비중을 좀 늘리거나 아까처럼 뭐 60% 비중이 있는데 더 싣는다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보고 지금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시장의 판세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쉽사리 뭐 장기 투자, 뭐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아까 총목처럼 반등식 매도입니다. 이미 지금도 팔을 하는데요. 부장도 그런 의견이고 시장도 그런 의견이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고 반등 시 무조건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주 맥주 관련해서는 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제주 맥주는 이제 지금 하방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왔을 때 이 종목 정리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해주셨으니까요. 제주 맥주 정리하시고 이제 나머지 종목을 통해서 그 손실을 메꾸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엔캠이요. 네, 엔캠이요. 네.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도 알려주시겠어요? 76,500원에 10%요. 76,500원이면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하락해서 놀라셨겠어요. 하락하니까 이거를 일단 매도를 해놓고 볼까 아니면은 가지고 갈까 지금 그래서요. 아, 네. 그러면 지금 그냥 매도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이 두 가지 부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엔캠 최근에 진입을 하셨는데 그래도 막 흔들거리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준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입하시자마자 하락을 해서 놀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향후 전망과 함께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까 처음에 했던 분은 게임사니까 회사는 참 좋아요. 경기가 좋고 나쁜 거 상관없이 꾸준히 돈 버는 회사는 참 좋은데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올라가는 거는 틀린 얘기거든요. 좋은 회사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죠. 그러나 주가는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듣고 엔캠이라는 종목은 전해질, 전액, 첨가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진입 장벽도 있고 앞으로 전망도 밝고 또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데 다 공장을 증설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준비는 다 끝났다. 그러나 이제 오르는 문제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는 거지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업황은 10년이고 20년이고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데 주가가 그러면 비싼가 싼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 종목은 처음에 상장할 때 공모해서 상장 딱 시키고 나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서 13만 6천 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올라가는 중이에요. 예, 지수와 상관없이 이 종목은 최근 7, 8, 9월 동안에 꾸준히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황이 좋다 그랬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 그랬고 동사는 ESS, ELDC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전액 상당히 좀 고가고 마진도 크고 이제부터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주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밀렸으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망은 좋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유가가 뭐 130불 이후에 지금 80불이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막 내려가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더 내려가겠죠. 사실 이제 휘발유라든가 뭐 경유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대세일 것 같은데 이 엔캠은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봉에서는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빠르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을 사시는 분은 길게 멀리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76,500원 지금도 떨어지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종목들은 다 팔으라 그러는데 이 종목은 또 매수하라는 의견이잖아요. 지수가 빠지거나 말거나 76,500원에 샀으니까 68,000원이고 67,000원대 내려온다면 비중을 5% 정도 더 실어도 좋아요.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를 조금 올려놓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낮아지겠네, 그죠? 그런 부분이고, 일봉에서는 보니까 121선을 돌파하고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골든 크로스가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면, 이 종목은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이 121선에 안착이 된다면, 거기서는 눌러줄 때마다 더 비중을 실어서, 저는 단기 목표가는 85,000원, 95,000원까지는 상단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트레이딩 기간을 좀 멀리 잡으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단타로 하실 종목은 아니고 중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목표가를 짧게 보면 8만 원, 중기로 본다면 트레이딩 기간 6개월 이상 1년이 넘거든요. 8만 원 밑에서는 단기, 9만 원 이상은 중기로 지금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엔캠 보유 의견 주시면서 추가 매수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격 구간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엔캠, 전해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가가 잘 버텨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종목이 그나마 희망적인 종목이었어서 진단쇼를 마치기에도 살짝은 마음이 가뿐해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만 어느 정도 안도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12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막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시작을 했을 때보다는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 살펴보더라도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1,933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형 매수세도 큰 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